네, 2학년 지문이고요. 33번입니다. 빈칸 추론입니다. 자, when we realize, 우리가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we've said something in error,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말했고, 그러니까 말하다가 뭐 잘못 말했다는 거죠. And we pause to go back to correct it.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돌아가고자 잠시 pause, 멈출 때, pause, 멈추다. 그럴 때 we stop gesturing a couple of hundred milliseconds. 우리는 몇백 밀리세컨 정도를 gesturing하기 멈춥니다. 그러니까 몸의 제스처를 멈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야 before we stop speaking 말하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멈추기 전에 이미 말하기를 멈추기 전에 제스처를 먼저 멈춘다. 요거죠. 이거 순서가 중요하네요, 지금. 네, 그죠? 네, 말하기를 멈추기 전에 제스처를 먼저 멈춘다. Such sequences, 요 순서, 그죠? 요 순서는 암시한다. The startling notion, 아주 놀라운 개념. startling, 놀라운, notion, 개념. 요거를 알려줍니다. That our hands, 우리 손이 알고 있다는 것을요. What we are going to say, 말할 것을. 자, 이게 손이라고 했지만 손은 제스처죠. hands, 제스처. 그 다음에 뭐 뭘 말할지 요 stop speaking 할 때 요 speaking 얘기죠. Before our conscious mind do. 요 do는 요 대동사 do죠. 우리 어법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나오면 생략은 채운다. 생략은 채운다. 요 do 대신에 이제 여기에 나와야 됐을 그 말을 싹 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슉 배열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의 conscious mind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기도 전에 거죠. 그러니까 know부터 하는 여기죠, 여기 say까지 이거 표시가 좀 어려운데, 네, say까지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 두가. 그걸 대신해서 말했기 때문에 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에 가끔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틀렸다 이렇게 비동사로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할 때 이게 지금 독해 문제인데 갑자기 어법 문제를 얘기하는데 요거를 이제 do나 are로 쓰여져 있고, 그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a가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면 비동사로 받고,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로 받는다. 이렇게 기계식으로 암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그러니까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특히 이제 그게 또 수능인가 하여튼 평가원에 육구 수능 그 중에 하나에 출제됐던 문제였는데, 이미 한 두 차례나 이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미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 알기 애매하거나 아니면 명백히 일반 동사만 앞에 있는데 비동사로 받아야만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대동사 문제는 대신해서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한다가 아니라 어, 길게 할 말을 생략해서 축약한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길게 할 말을 축약한 거다. 그러니까 그 길게 할 말이 무엇인지 앞뒤 맥락을 통해서 되살려서 배열을 한 뒤, 그거의 대표를 남겨놓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잠깐 요 문법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신 기간도 가까워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공부도 하실 텐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요게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라면 요거 갖고 어법 문제 내기가 쉽죠. 그래서 한번 말을 해봤고요. 자, and in fact, 그리고 사실, this is often the case. is the case는 사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 경우다가 아닙니다. 보통 이 사실 이런 것이 사실이 맞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 제스처가 스피크보다 말하는 것보다 앞선다. 제스처가 스피킹보다 앞선다. hands가 conscious mind보다 그러니까 말보다 앞선다. 의식보다 더 앞선다. gesture can mentally prime a word. prime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동사로 사용될 때는 prepare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스처가 정신적으로 말을 준비시킵니다. 얘가 먼저 나옵니다. So that 그래서 the right term 올바른 언어가 comes to our lips. 우리의 입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까지. 그럼 앞에 했던 말들이 더 상세해졌죠. 제스처가 심지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까지도 정해주는 거죠. 약간. 올바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거네요. 그죠? When people are prevented from gesturing, 만약에 사람들한테 제스처 하는 거를 막으면
사람들, 야, 너네 몸 움직이지 마, 제스처 하지 마, 라고 하면 they talk less fluently. 그들은 이제 덜 유창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fluently 앞에 less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less fluently예요. 그러니까 덜 유창하게 예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덜 유창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이야기가 전개되어 오면서 같은 얘기가 계속 되는데 그 같은 얘기가 조금씩 변모를 하죠. 이런 걸 전개가 된다 그럽니다. 글이 전개가 될 때 여기까지 왔죠. 제스처를 막으면 말을 잘 못한다. 어, their speech, 그들의 말은 becomes halting, 멈추게 됩니다. halt가 멈추다예요. becomes halting, 멈추게 하는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용사로 바꿨죠. halt라는 동사를. 그러면 그 말은 멈추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because their hands are no longer 그들의 손이 이 손은 아까도 말했듯이 제스처를 약간 상징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그냥 우리의 오른손 왼손 하는 그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스처를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제스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their hands are no longer able to supply them with the next word. supply란 동사는 전치사 with를 동반해서 함께 나옵니다. 이 연동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에게 요거를 제공해준다. 얘네에게 요것을 공급해준다. 요거예요. 그래서 제스처가 그들에게 다음 말이 이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 댐이 사람이죠. 사람에게 다음 말이 뭐가 될지를 공급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말은 이제 홀팅, 멈추게 하는 것이 됩니다. 멈추는 것이 뭐냐? 멈칫하는 것. 이게 뭐 쩔쩔매는 거죠. 말이 이제 유창하게 나오지 못한다는 말 했었죠. 여기서 talk less fluently 그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말. 그죠? 왜 그러냐를 밝히기 위해서 요 말을 앞에 있던 말을 조금 말을 달리해서 반복했을 뿐이에요. 한국인들도 말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영어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니까 요건 중요한 게 아님을 느끼고 왜 그런지가 중요한 거죠. 그죠? 왜 그런지는 또 요거고 요 말은 여기서 미리 준비시키기 때문에 올바른 말이 나오게 하는데 미리 준비를 못 시키게 하니까 그렇다는 말을 여기 말을 조금 더 달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조합이 되면서 조금 말이 달라지면서 변모해 가면서 글 전체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변모해 전개되어 가는 겁니다. 그죠? The next word, the and the next. 이건 뭐 여기까지만 제가 읽었는데 그 다음 말 뭐 그런 뜻이었고요. 자, not being able to gesture. 제스처를 못한다는 것은 요건 동명사만 딱 여기서 not을 붙여서 요 동명사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스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몸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손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은 as other deleterious effect 다른 해로운 효과를 냅니다. 다른 해로운 효과가 뭐냐? without gesture to help our mental process along. 우리의 정신적 과정을 함께 도와주는 제스처가 없는 상태라면 we remember less useful information. 그러니까 덜 중요한 그러니까 useful information remember인데요. less useful information이라고 딱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지금 말을 잘 못하게, 유창하게 못한다는 말만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다른 해로운 효과라고 해놓고 그 효과가 뭐냐? 첫 번째는 기억을 잘 못하는 거. 그다음에 we solve problems as well. 문제 해결 잘 못하는 거. We are less able to explain our thinking. 우리의 생각을 표현을 잘 못하는 거. 설명 잘 못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른 해로운 문제들도 열거를 했습니다. 네. Far from tagging along as speech's clumsy companion, gesture, 땡땡땡. 자, 제스처가 주어죠. 이 far from이라는 건요, 뭐뭐로부터 멀다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래, far from, 이렇게 맥락상의 뜻으로 나오면 뭐냐면, 뭐뭐 하기는커녕. 요거 하나 적어 놓읍시다. far from doing something. 뭐뭐이기는커녕. 그러니까 보통 어쩔 때 쓰냐면, 여기 far from 다음에 나오는 요 말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들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는커녕 요렇게 되기는커녕 요런 게 실상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맥락일 때 far from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지금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외워 놓으시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far from 뭐뭐 하기는커녕 far from doing something 뭐뭐 하기는커녕 요렇게 수거로 암기해 두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태그 알죠?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거. 그죠? 그러니까 스피치의 말에 클럼지는 서투른 거예요. 서툰 거.
말의 서툰 동료로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는커녕 제스처는 그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거다. 그냥 여기서 이제 제스처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요. 이 스피치를 딸려다니는 그런 뭐 서툰 식구가 아니라 제스처는 오히려 말을 여기 아까 전에 말했다면 말을 프라임한다는 단어 있었죠? 말을 이끌고 다음 말이 뭐가 될지를 공급해주고 그죠? 심지어 기억을 잘하게 해주고 문제 해결을 잘하게 해주고 사고를 설명하기 쉽게 해주는 그런 거다. 요런 말이 들어가는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represent the leading edge of our thought.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생각을 이끄는 것이다. represent라는 건 표현하다, 나타낸다, 상징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러면 제스처가 뭘 나타내고 상징하냐? The leading edge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어떤 edge라는 건요. 끝부분, 가장자리, 뭐 날카로운 부분, 거길 얘기해요. 그럼 이제 제일 선두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제스처가 선두다. leading edge. 맨 앞에서는 선두다. 가장 꼭대기에 있는 존재다. 뭐에? 우리의 사고에.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에 가장 앞서는 1번 주자가 제스처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넣으면. 그래서 2번이 정확히 정답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제스처 다음에, 리딩이라는 말 보고, 생각보다 앞선다라는 말을 보면, 아까 요 conscious mind보다도 전이라고 이런 표현이 있었죠. 요 말이 딱 있고, 그거보다 앞선다는 표현, 그거 리딩, 그거 이렇게 두 키워드를 잡으면, 어렵지 않게, 2번. 딱 이렇게 골랐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보통은 이게 제가 속어법을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는 속어법을 해야 될 지경이 되면 이미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학생은. 어, 문제를 풀 때 속어법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지문 파악이 덜 된 거예요. 속어법까지 해야 되는 거. 근데 어떤 문제는 필연적으로 속어법을 해야 되는 게 한 문제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2학년 문제에는 별로 없고요. 3학년 문제에 평가원 문제에 이제 수능 문제에는 은근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나 속어법을 한두 번씩 쓰는 거지. 속어법, 그러니까 이게 1, 2, 3, 4, 5번 중에 이게 얘는 아니고 얘는 확실히 아니고 이런 거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잘 안 하게 되는 게 이게 맞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어, 독해력을 좀 더 키우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천천히 조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좀 원래는 제가 좀 빨리 좀 하잖아요. 그냥 결론으로 그냥 바로 도출을 해버리는데 이번에 천천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시면 독해에 대한 방향성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이게 글이라는 게 이제 약간 요거 조금 명상 길어지겠지만 뒤에 말을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학생들이 목말라 하는 게 보니까 빨리 성적을 높이고 싶어 해요. 빨리 성적을 높이고 싶어 하는데, 자, 성적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일단은 딱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끝판왕은 제일 중요한, 진짜 1등급이 되고 싶으면 독해력, 문, 어, 지문 장악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지문을 장악하는 힘, 그 장악력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이게 완전히 꿰뚫어 봐야 돼요. 글을. 그 정도가 돼야 진짜 실수로 2점짜리 하나 틀리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98점, 100점, 요게 되는 거예요. 그 장악력이 조금 부족하면 90점대 초반이 되거나 실수하면 80점대 후반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등급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장악력,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필쌤 영어 채널에서 저희가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이 안 되면 결국은 끝판왕 1등급은 되게 어렵다. 그거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뭐라 그러면 저 1등급 안 맞아도 돼요. 저 2등급만 맞아도 돼요. 저 3등급만 맞아도 돼요. 이래요. 조급해요. 근데 그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럼 2등급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글 읽기 능력이 이렇게 탐독까지는 아니어도 요렇게까지는 아니어도 한 80% 이상 얘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된다면 그러면 2등급은 확실히 맞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80% 이상을 장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80% 이상을 장악하려면 일단은 글을 읽을 때 모르는 수거나 단어가 거의 없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80% 이상 이 글을 장악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일단 문장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문장 해석을 해야, 시켜야 되겠으니까, 자꾸 선생님들이 이제 어휘만 외우면 3등급 된다, 2등급 된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왜 아니냐면, 어휘를 따로 외운다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글을, 문장 장악력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것. 그게 이제 2등급을, 3등급을 맞는, 어, 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의대 갈 거 아니에요. 1등급 안 맞아도 돼요. 막 이러는 학생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등급 맞아야 됩니다. 1등급을 맞아야 원하시는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는 90점만 넘기면 1등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대평가로 하면요. 1등급 맞기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저 잘하는 학생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절대평가라서 너무 좋은 거라는 걸 인식을 하고 영어에서 최대한 지문을 장악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럼 점수를 빨리 올리고 싶다면 빨리 올리고 싶다면 말씀드린 대로 지문 장악력을 키울 것. 지문 장악력을 키우기 위한 해석을 할 것. 지문 장악력을 키우기 위한 단어 암기를 할 것. 진우, 지분 장악력을 키우기 위한 문법 공부를 할 것. 그게 정답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를 거꾸로 순서를 바꿔가지고 단어 외우고 그냥 단어만 외우면 3등급 돼요. 막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한 다음에 빨리 영어를 배워야 되던 시절, 영어 사전조차 구비되지 않았던 시절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얼마든지 어휘에 대한 자료라든가 문법에 대한 자료는 시중에 얼마든지 있고요. 심지어 책도 구매 안 하셔도 여러분이 든 영혼처럼 들고 다니는 기기 있잖아요. 그 핸드폰과 타블렛 PC 거기에 얼마든지 자료를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는 말이죠. 영어 공부의 방향성은 절대 무조건 독해 위주로. 독해라는 건 해석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언어를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독해라고 하면서 해석만 줄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독해력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그럼 독해력이 뭔데? 하신다면 제 영상들을 보세요. 이게 독해력을 키우는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 그거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혼자 하세요. 그리고, 저는 혼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독해, 예,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영어 선생님을 찾으셔서 공부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다 1등급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영어 독해는요, 국어 독해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훨씬 쉬운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영어 영역의 문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거에 비해서 훨씬 쉬운 정도의 독해만 하면 되는 게 영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요 두뇌 수준이라면 이 정도 발달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영어예요. 영어가 지금까지 막히셨던 분들은 초점을 다른 데다 두고 되지도 않는 막 그 암기라든가 이런 거에만 집중해서 너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독해 위주의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어, 분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올렸던 영상들도 약간 퀄리티의 편차가 있겠지만 제가 아플 때도 올린 거 있고 막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있겠지만 아쉬운 대로 보시면 다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약간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개선해서 다시 올려드리든가 뭐 옛날에 올렸던 것들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영어 공부는 기출 문제 위주로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